안녕하세요. 톡 메시징 파트에서 카카오톡 메시징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남기영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약 4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메시징 시스템 재건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겁나 빠른 황소 프로젝트 이후 가지고 있는 현재 서버 구조의 특징과 고민점,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카카오톡 메시징 시스템을 소개해드리고 이후 현재 서버가 갖고 있는 문제점, 서버들을 어떻게 개편하였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나가려 합니다. 저희 톡 메시징 파트에서는 메시지와 미디어 전송, 저장 등 채팅방과 해당 방에서 이루어지는 채팅에 대한 모든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사용하는 서비스인 만큼 트래픽도 꽤나 많은데요. 메시징 서버에서는 일평균 초당 50만 정도의 요청이 들어오고 평균 4천만 개의 세션을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년이나 지진, 월드컵과 같은 전국적인 이벤트가 있을 때에는 최대 600만이 넘는 초당 요청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트래픽은 2011년 진행한 겁나 빠른 황소 프로젝트를 통해 대대적인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진 이후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루비로 이루어졌던 메시징 시스템을 C++과 자바로 바꾸고 당시 모바일 환경에서 빠르게 통신하기 힘들었던 HTTP 대신 패킷 사이즈를 경량화하고 빠르게 통신할 수 있는 자체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약 11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 이후 메시징 백엔드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연결 설정 등을 받아오는 설정 서버, 메시지 수발신을 위한 풀메시 구조의 릴레이 서버, 사진과 동영상 전송을 위한 업로드 캐시, 그리고 뒷단에는 메시지 저장과 채팅방 관리 등을 위한 비즈니스 서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직접 통신하는 앞단 서버들은 대량의 트래픽을 관리해야 했기에 C++로 구현되었고, 비즈니스 로직과 여러 DB와 통신해야 하는 비즈니스 서버들은 자바를 사용해 구현되었습니다. 이 구조는 10년 전부터 최근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C++로 구성되어 있는 백엔드 서버 어플리케이션은 기본적으로 e폴 기반 비동기 입출력을 지원하고 잦은 메모리 할당 시 발생하는 시스템 콜로 인한 지연을 줄이기 위해 스레드별로 미리 메모리 버퍼를 할당해 두고 사용을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백엔드 서버 어플리케이션은 대당 50만 개가 넘는 세션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10년 동안 잘 돌아가는 메시징 백엔드 서버들은 앞으로도 문제없이 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 두 종류의 엔진이 있습니다. 왼쪽은 하나부터 10까지 직접 만들고 튜닝하여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커스텀 엔진, 그리고 오른쪽은 양산형 엔진입니다. 커스텀 엔진은 자동차의 특수한 목적에 맞게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성능이 잘 나오고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한다면 여느 엔진 못지않은 안정적이고 우수한 성능을 오랫동안 자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지보수하는 사람이 교체됨에 따라 해당 엔진은 점점 블랙박스처럼 변하게 되고 유지보수하기 어렵게 됩니다. 반면 양산된 엔진인 경우 어느 정도의 성능 저하는 있겠지만 범용성을 위해 규격화된 모듈 구조와 호환성으로 인해 관리가 비교적 쉽고 각각에 대한 매뉴얼과 대체 부품들을 구하기 쉬워 유지보수와 확장이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앞단에 있는 서버들은 앞서 보여드린 커스텀 엔진과 같았습니다. 직접 개발한 프로토콜과 더불어 고성능을 위해 한 땀 한 땀 모든 부분을 다 구현하였고 종속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외부 라이브러리 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스태틱 라이브러리로 빌드에 내재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 고성능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지보수와 기능 개선에 점점 제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직접 만든 프로토콜과 내부 어플리케이션 로직들 간의 간결함으로 인해 프로토콜 확장에 제약이 있었고 수많은 매크로와 최적화 코드로 인해 코드 가독성이 좋지 못했습니다. 라이브러리 내재화로 인한 제약적인 외부 라이브러리 사용으로 인해 확장성도 제약이 되었습니다.
미리 할당된 메모리 버퍼 풀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성능은 좋아졌지만 역으로 해당 버퍼 크기로 인해 메모리 사용 효율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11년이 지난 지금 안정적으로 동작은 하지만 그만큼 메모리 관련 버그가 생길 때마다 원인 파악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문제 해결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코드 외적인 부분도 유지 보수에 어려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단위 테스트로는 구글 테스트를 쓰고 있었지만 그 수가 코드 규모 대비 매우 적은 상황이었고 통합 테스트는 많은 시나리오를 커버하고는 있었지만 파이썬 스크립팅을 통해 원격으로 테스트하고 개인이 테스트하기 위한 스테이지 구정 난이도가 있어 작동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배포 시스템 자체도 지속적으로 개선은 하고 있었으나 기본적인 쉘 스크립트와 파이썬 기반으로 실수를 유발하기 쉬운 구조였습니다. 결정적으로 동일 파트 안에 인적 리소스 불균형이 점점 생겨난 점도 유지보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대표하는 자바 개발자들에 비해 C++ 기반 개발자들에 대한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점점 파트 내에서 유지보수와 트러블 슈팅이 가능한 인원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메시징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지보수 측면으로 본다면 배포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유닛 테스트를 추가하는 방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코드 안정성을 높이고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파트 내에서도 재건축과는 별개로 해당 작업들을 진행 중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코드의 근본적인 구조들은 바꾸기 어렵고 이걸 개편하는 건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럴 바에는 파트 전체 기술책도 어느 정도 결을 맞출 겸 동일 비즈니스 서버들과 함께 가는 방법이 좋을 것이라 판단하였고 이는 앞으로 설명드릴 재건축 프로젝트의 1차적인 목표가 되었습니다. 다시 메시징 시스템 구성을 봅시다. 앞단과 동일하게 비즈니스 서버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발전해 왔습니다. 해당 서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로그인부터 채팅방 관리, 메시지 저장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로직을 수행하는 비즈니스 서버들은 스프링 프레임워크와 이폴 기반의 네티 프레임워크를 사용 중입니다. 배포는 젠킨스를 통해 진행하고 JUnit을 통한 유닛 테스트, 그리고 큐컴버와 도커라이즈를 활용한 로컬 환경에서의 BDD 테스트를 진행하여 유지 보수가 비교적 용이하게 구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재건축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비즈니스 서버들의 모습을 담으면서 각 모듈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기반으로 변형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온 재건축 프로젝트를 보면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었는데 1차적으로 트래픽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장애 영향도가 비교적 낮은 서비스부터 진행하였습니다. 각 서버 모듈들의 역할은 명확했기 때문에 각 모듈을 1대1 대응할 수 있는 대체 서버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처음 대상이 되는 서버는 강조 표시한 세 종류이고 이들 중 구조 변화가 컸던 세션 정보 저장소와 프라이빗 API 서버의 변경 과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먼저 사내 서비스들과의 연동을 위한 프라이빗 API 서버입니다. 클라이언트와 마찬가지로 해당 서버에서도 호출단에서 자체 프로토콜을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내 다양한 서비스에서도 이를 지원해야 하는 이슈가 있었고 이는 사내 확장성에서도 제약을 받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프로토콜 추가에 따른 문서화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구현된 PAPI 서버는 HTTP를 지원하기로 하였고 또한 아스키독을 활용한 문서화도 자동적으로 될 수 있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내 다른 서비스에서도 조금 더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추가로 쿠버네티스와 아르고 CD를 활용하여 유연한 배포가 가능하도록 되었고 문제 시 빠르게 수평 확장이 가능한 구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도입 시에는 장애 방지와 기존 서비스 호환을 위해 먼저 기존 PAPI 서버 앞단에서 단순 프로토콜 변환만 하는 프록시 형태로 구현한 후에 완전히 대체하는 구조로 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카카오톡 클라이언트의 세션 정보를 저장하는 서버입니다. 해당 서버는 릴레이 서버에 연결되어 있는 클라이언트들이 어떠한 서버에 접속해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서버입니다.
기존에는 인메모리로 저장하고 있고 이를 특정 기준으로 모듈러해서 여러 서버에 저장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확장이 어려웠고 배포가 어렵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추가 정보 또는 부가 로직이 들어가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장소를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저장하는 대신 레디스에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PAPI 서버처럼 유연한 배포와 수평적 확장이 가능하도록 쿠버네티스 적용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장해야 할 세션 정보를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게 되었고 읽지 않은 메시지 개수 등의 복잡한 정보들도 캐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레디스 적용이 완전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서버를 실서비스 적용시켰을 때 벤치마크 테스트에서는 놓친 유형의 트래픽이 들어왔었고 이로 인해 레디스의 버켓별 트래픽이 권장 한계인 100K TPS를 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세션 정보 저장 서버의 처리 속도가 급격히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서비스의 일부 지연이 발생하여 바로 롤백했어야 했습니다. 이후 실제 시나리오에 맞는 벤치마크 테스트를 좀 더 돌려야 했고 이를 통해 해당 서버의 트래픽을 최적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자체에도 무의미하게 커넥션을 많이 물고 있던 제디스 대신 레티스를 사용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변경을 통해 현재 카카오톡 메시징 서비스 중 설정, 세션 정보, PAPI 서버들에 대해서는 JVM 기반의 새로운 서버로 변경이 완료되었고 안정적으로 서비스 중입니다. 자, 이제 비교적 트래픽이 적었던 또는 장애에 덜 민감했던 서비스들을 변경한 후에는 어떤 단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메시지 릴레이와 클라이언트들을 관리하는 서버군이 있습니다. 해당 서버들은 풀메시로 구성되어 있고 대당 약 50만 개의 세션을 관리하며 최대 100K 정도의 트래픽을 처리하는 고성능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또한 원활한 릴레이 위해 최대한 빠른 처리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해당 서버를 JVM 기반 언어로 포팅하기 위해선 기존 서버들 대비 좀 더 조심스러웠던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JVM 기반 언어 적용 시 빠르고 안정적인 메시지 처리에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바로 가비지 컬렉션 시 발생하는 스탑 더 월드 현상입니다. 가능하면 GC로 인한 지연이 적어야 했기 때문에 보통 사용하던 G1 GC 대신 GGC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기존 프로젝트에서 모델과 테스트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였던 코틀린을 전면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이로 인해 기존 프로젝트 대비 간결하고 가독성 높은 코드를 가지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프로젝트에서 모델과 테스트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였던 코틀린을 전면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이로 인해 기존 프로젝트 대비 간결하고 가독성 높은 코드를 가지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스레드풀을 이용한 비동기 릴레이를 하고 있지만 조만간 코틀린에서 제공 중인 코루틴을 적용 예정이었던 점도 코틀린을 주 언어로 사용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적용 방식은 기본적으로 타 클라이언트와 풀메시 상대 서버에서는 해당 모듈이 신규 모듈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블랙박스 형태로 만들기로 결정하였고 이를 통해 한 대씩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장애 위험도를 낮추는 방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큰 고민점이 있습니다. 기존 C++ 서버 대비 성능이 잘 나온가입니다. 해당 서버를 구현하기 전 과연 아까 보여준 요구사항들을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부하 테스트를 진행했었고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기존 C++로 구현된 릴레이 서버와 코틀린을 이용해 대부분의 기능을 동일하게 구현한 서버 간의 부하 테스트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CPU 사용량은 로그인할 때, 즉 새롭게 세션 오브젝트들이 생성되고 메모리 할당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 JVM 어플리케이션의 CPU 사용량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실서버 자원에 비해서는 CPU 사용량이 낮아 이 정도의 성능 차이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되었습니다. 로그인 이후 발생하는 평소 프로토콜 중에서는 기존 C++ 서버와의 성능 차이는 크게 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토콜 처리 속도나 메시지 릴레이 시간은 내부 로직 개편을 통해 일부 개선되었습니다. GC로 인한 스탑 더 월드 현상은 G1 GC에서는 최대 170ms였지만 GGC에서는 1ms 이하로 나왔습니다. 참고로 위 테스트에서는 C++ 서버에서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를 기준으로 JVM의 힙 사이즈를 조정하였고
동일 메모리 상에서 문제없이 작동 확인했습니다. GONGC와 GGC의 차이점은 프로토콜 처리 시간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해당 그래프는 각 GC별 프로토콜 처리 속도의 최대값을 보여주는데요. GGC와는 달리 GONGC에서는 프로토콜 처리 속도 변동 빈도가 GGC 대비 훨씬 잦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GC 로그상에서 GONGC의 0GC 시간이 최대 170ms 정도 나오는 것 대비 GGC에는 1ms 내에 GC만이 있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는 결과라 생각했습니다. 릴레이 서버는 모든 프로토콜이 현재 구현 완료되어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고 이와 동시에 성능을 위한 최적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개발 당시 멀티 디바이스에 대한 고려가 잘 되어 있지 않았던 구 서버와 달리 멀티 디바이스를 위해 서버 내부의 세션 클래스 구조를 개편을 하고 클라이언트 요청에서 들어오는 데이터 스트림을 정말 필요한 필드 외엔 불필요하게 파싱하지 않도록 고려했습니다. 또한 각 세션에서 동시성 영향을 받는 데이터와 테이블의 락 구조를 저희 스펙에 맞게 개선을 하고 있고 메시지 릴레이를 비동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JVM 관련 여러 설정들도 벤치마크 테스트와 함께 수정 중에 있습니다. 비동기 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단순히 스레드풀 태스크 익스큐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CPU 자원을 좀 더 줄이기 위해 코르틴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2023년 중에는 이렇게 릴레이 서버까지 전환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기존 서버들이 가지고 있던 유지보수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작업을 진행하였고 기존 쉘 스크립트 또는 파이썬으로 되어 있던 배포를 젠킨스와 쿠버네티스로 한정적으로만 작동하던 유닛 테스트를 JUnit으로 바꾸면서 코드의 상당 부분을 커버리지 할 수 있도록 테스트까지 유지보수하기 어려웠던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를 큐컴버와 도커라이징을 통한 로컬 테스트를 통해 조금 더 편하게 변경하였고 해당 코드에서 너무 간결합되어 있는 프로토콜과 어플리케이션 로직을 네티를 통해 분리할 수 있게 되어 좀 더 유연한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을 통해 실제 운영에서도 많은 점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기존 대비 코드가 간결해지고 가독성이 높아졌습니다. 릴레이 서버 같은 경우에는 기존 4만 라인에서 2만 라인 미만으로 코드 수도 짧아졌습니다. CI/CD가 고도화되고 배포를 커맨드 라인이 아닌 웹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접근성이 높아지고 실수의 여지가 줄었습니다. 메시징 파트 내의 모든 인원들이 앞단 모듈 개발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인적 가용성도 좋아졌습니다. 앞으로는 뭐가 남았을까요? 말씀드렸던 계층 분리를 통해 내부 프로토콜, 특히 풀메시 구조의 릴레이 서버들 간의 릴레이 프로토콜들을 좀 더 안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패킷 사이즈 제한과 같은 커스텀 프로토콜로 인한 제약이 많았고 내부 통신 프로토콜들을 전부 변환하기에는 장애 위험성이 너무 높았거든요. 이를 통해 사람 많은 방에 대한 릴레이나 멀티 디바이스 확장 등을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하나 남은 모듈, 미디어 캐시에 대한 개선도 고민 중입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카카오톡 메시징 서버의 뒷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